연합군이 함락당한 프랑스를 해방하고 유럽 탈환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펼친 대규모 상륙작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인 디데이는 원래 노르망디 작전의 개시일을 뜻하는 용어였습니다. 마지노선과 마찬가지로 군사용어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죠. 노르망디는 영국과 가까운 프랑스 북서부 지방으로 상륙작전을 펼치기 적합한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사실 히틀러는 연합군이 프랑스 북부 해안을 따라 침공할 거란 사실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고, 에르빈 롬멜을 방어 작전 책임자로 임명한 뒤 벙커와 지뢰로 도배된 대서양 방벽을 건설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히틀러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가장 좁은 지역인 파드칼레로 연합군이 상륙할 것이라고 믿었고, 이 지역에 강력한 방어를 구축했습니다. 물론 노르망디도 유력한 상륙 거점 후보였기 때문에 기뢰와 지뢰를 도배해뒀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당시 2차 대전 전황을 잠깐 설명드리면, 추축국의 아랫배 이탈리아는 독일과 연합국이 반반씩 차지한 후 중부에서 전선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독일에게 뺏긴 영토를 되찾은 소련은 오히려 독일 본토 코앞까지 다가온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 북부에 상륙해 세 방향에서 독일군을 압박하는 게 연합군의 목표였죠. 1944년 6월 4일은 최초의 상륙작전 계획일이었으나 파도가 심하고 비바람이 불어 작전이 불가했습니다. 결국 연합군 최고 사령관 아이젠하워는 잠깐 날씨가 좋아지는 6일에 상륙작전을 진행하기로 결정합니다. 상륙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날씨가 좋아야 했고 만조가 아닌 때에 상륙해야 했죠. 적절한 날씨와 물때는 매달 3일 정도밖에 없었고, 상륙 전에 강화할 공수부대를 위해 늦은 달이 뜨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6월 6일에는 이러한 조건이 만족되지만 7일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작전을 실행하지 않으면 7월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작전을 연기하면 독일군이 방어를 강화할 시간이 생기고 노르망디로 상륙한다는 기밀이 들킬 수 있었습니다. 의외로 나쁜 날씨는 연합군에게 기회가 됩니다. 방어 책임자인 에르빈 롬멜은 나쁜 날씨 때문에 상륙작전이 없을 거라 판단해 독일로 떠났고, 다른 장교들 또한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노르망디 작전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연합군은 상륙 전에 항공기와 함선을 동원해 대규모 폭격을 퍼붓고 공수부대를 보내 다리와 도로를 점령한 다음 총 5곳으로 상륙하려 했습니다. 각 상륙 지점은 유타, 오마하, 골드, 주노, 소드로 명명되었습니다. 6월 6일 새벽, 작전이 시작됩니다. 6,000명의 연합국 공수부대가 노르망디에 강화해서 해안포 진지와 다리를 점령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공포에 큰 피해를 입습니다. 또한 독일 지휘관 롬멜은 인공늪과 호수를 만들어 두었는데, 이 때문에 지상에 강화한 많은 공수부대원이 입사했으며 전투를 치르는 과정에서 총 1,5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수부대는 오마하를 제외한 4곳 해변에서 독일군 해안포와 기관포 진지를 성공적으로 점령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상륙이 이루어집니다. 유타 해변은 미군 2만 1,000명이 상륙했으며 보병사단과 전차대대가 큰 저항을 받지 않고 상륙에 성공했습니다. 유타 방면의 독일군은 소련군 포로들로 구성된 동방부대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기도 낮고 의사소통도 힘들었죠.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때 독일군은 원격 주행지뢰 골리아트를 사용하며 방어했습니다. 골리아트는 무선과 유선 조종이 가능한 자폭 지뢰인데 큰 효과는 못 보았고, 이후 미군에게 노획되어 알시카로 전락했습니다. 몇몇 미군은 직접 탑승해서 경주를 벌이기도 했죠. 반면 오마하 해변은 독일의 방어가 가장 강력했던 곳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연합군이 상륙한 지형과 노르망디의 지형이 비슷한 것을 알아본 에르빈 롬멜의 해안으로 인해 철조망, 지뢰, 기관포가 설치되어 있었죠. 연합군은 항공기와 함선을 동원해 폭격을 가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고, 독일의 반격으로 보병과 전차가 해변에서 수장되었습니다. 물량으로 밀어붙인 3만 명의 미군 보병사단이 결국 상륙에 성공했지만 3,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골드 해변에 상륙한 2만 5천 명의 영국 보병사단 또한 독일군의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전차들이 성공적으로 상륙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일군과 교전합니다. 주노 해변은 2만 명의 캐나다군이 담당했으며 15분 만에 독일군 저항을 분쇄하고 해변 점령에 성공했습니다. 거기다 골드 해변 후방으로 우회 기동하여 영국과 힘을 합쳐 독일군을 포위 섬멸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총 1,2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소드 해변은 전차 21대가 상륙에 성공하며 독일군을 밀어붙였지만 롬멜이 설치해둔 지뢰의 진격이 저지됩니다. 하지만 곧 공병대가 투입되어 지뢰를 제거하였고 일부 병력이 후방으로 우회하여 독일군을 덮쳤습니다. 총 3만 명 중 1,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거점 확보에 성공합니다.
6월 6일 초기 상륙작전에서 15만 6천 명의 연합군이 동원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1만 명의 연합군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독일도 9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상륙에 성공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 많은 병력에게 물자를 공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연합국은 이동식 조립 항구인 멀베리를 동원했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이 구조물은 진짜 항구처럼 사용이 가능해서 노르망디 근방의 다른 항구를 점령할 필요 없이 즉각적으로 보급이 가능했습니다. 오늘은 2차 대전 연합국의 유럽 본토 탈환작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후 진행은 다음 전투 재구성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탈리아군 항복 속도로 영상이 제작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